자, 이번 시간은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금표율 등 완화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앞 시간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들이 그중으로 넓게 봤었죠. 자, 여러분 여기 도시지역이에요. 서울 도시지역이었죠. 자, 도시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택이는 10년, 신호비는 30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지정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곳, 자, 우리 서울에서 도시를 개발하거나, 그리고 정비 사업을 하거나, 택지를 조성하거나, 대지를 조성하거나, 관광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자, 그동안에 녹지지로 묶여 있다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녹지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그리고 이제 녹지지구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 그리고 시가와 주정구역 등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까? 해제되는 구역입니까?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 단위 구역 수립을 하여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이 임의적 지정 대상 가운데서 반드시 지구 단위 구역 수립에서 개발을 하여야 할 곳이 있었죠. 어떻게 봤죠? 그렇죠. 정택이는 10년이었죠.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왔어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완료 10년이 경과됐거나, 시가와 주정구역과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다가 그 해제된 지역 중에서 시가와 주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됐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에서 그 면적 규모가 30만 주거 이상이 되면 반드시 지구 단위 구역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도시적 밖으로 나왔죠. 자, 이 도시적 밖에서,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도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죠. 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을 행위자를 지구 단위 구역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튼 도시적 아니든 바뀌든 지구 단위 구역 지정되면 전부 도시개발, 정비, 택지개발, 대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다 개발이에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 지구 단위 구역에서 또 개발하게 되죠. 개발을 하려면은 이 지구 단위 구역에서는 금표율 등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죠, 완화. 금표율이나 용적률이나 각종 제한을 완화를 해야 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된다고. 이 도시적 안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은 이것 완화해 줄게, 건축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은 이것 완화해 줄게. 그렇게 이제 법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 자료 보면은, 자, 도시적 안에 지구 단위 구역에서 금표율 등 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 제공의 완화죠. 앞으로 도시적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에서 대지를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하면은, 그러니까 도시적 안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에서 건축주가 대지를 도로용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등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 체납하면은, 아니면은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해서 시에다 기부하면은 상조에 되죠. 금표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금표율과 용적률을 높이 제한을 얼마만큼 완화할까? 그 공식이 나와 있죠. 공식이 나와 있는데 나온 적이 없다. 지난해 2017년, 이제 2016년도에 시험에서 출제가 딱 한 번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식을 암기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담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적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에서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았어. 그 보상금에 이자를 붙여서 보상금을 반환합니다. 보상금을 반환을 했죠.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가 이자까지 붙여서 보상금을 반환하면은
금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돼요. 그리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상 공개공지, 건축법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건축법에서 배우게 될 텐데, 자,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의무 면적을 초과 제공한 거야. 건축법상 공개공지가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지가 있어. 도로가 있죠.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강남대로나, 그죠? 네, 테헤란 그리고 또 우리 종로 정도, 네, 용산 주요 도로. 자, 이런 도심에는 우리가 여름에 사람들이 시내를 오가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지의 일부를 이제 이만큼 건축하죠. 하고,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대지에 건축을 하지 않고 공지를 남깁니다. 남겨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공개된 공지가 있어. 이것을 공개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공개공지라고 하죠. 해서 이 공개공지는 나무도 심고 이제 의자도 가지다 두고 해서, 그리고 파고라, 정자 같은 거 이런 거 세워서 시민들이 와서 이제 휴식을 잠시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죠. 이것이 이제 공개공지라고.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는 자, 일정한 용도지역에서 이제 바닥 면적가 5,000제곱 이상인 업무시설, 숙박시설, 백화점 판매시설, 또 운수시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 면적, 공개공지를 대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자, 이렇게 건축법상 규정된 공개공지 의무 면적 10%를 초과 제공하면, 네, 무엇을 완화해 주냐면은 용적률과 높이 제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위에서 완화됐던 건폐율이 완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왜냐하면은 건폐율을 완화하면 대지의 건축 면적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은 제공된 공개공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 면적을 지구 단위에서 초과 제공한 경우에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완화 적용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에서 그 지정 목적이,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구역 지정 목적이, 네, 한옥마을 보존이 목적이거나,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조성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과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어차피 그 동네는 차 안 다닐 거죠. 그래서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서 아예 주차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무엇이 완화되는지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건 3번하고 4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도시적 안에서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그 한도가 있어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건폐율 최대한도의 150%,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요. 1.5배까지만. 그리고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될 용적률 2배까지, 200% 이하까지만 완화 적용이 허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도시적 안에서, 서울과 같은 도시적 안에서 지구 단위 그게 지정됐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추면 어떤 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도시적 바뀝니다. 도시적 밖의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지역과 신도시개발지역을 갖추면 여기다가 이제 뭘 지정하는 거죠? 지구 단위를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도시가 개발되려면 해당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리고 개발지역에 적용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줘야 되는 거야. 네, 얼마를 완화하냐면은 이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의 150%, 1.5배를 완화해 주고요. 용적률은 200%까지 2배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지역 모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용도지구 효용될 금표율의 1.5배가 완화되고요. 용적률은 200%, 2배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교재 자 2번 지구 단위 계획 부분 제일 끝 부분이죠.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실효 찾으셨나요? 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실효. 자, 시작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그날부터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해야 되고요.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결정 고시의 효력이 실효가 돼요. 그리고 2번 내로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이번에는 5년입니다. 5년 내에 지구 단위 허가 등을 받고 이제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은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이 실효가 되어버리죠.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서울입니다. 서울이죠.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이고 이만큼이 서울시 외곽의 녹지지역이었죠.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이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었다고. 이게 그린벨트 개발 제한으로 이중으로 묶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서울에서 녹지지역으로 한번 묶어놓고 그 위에 그린벨트를 또 묶은 거죠. 근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어. 여러분, 자, 이렇게 녹지지역 위에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그린벨트 개발 자구이 해지되면은 여기다가 뭘 지정한다 그랬죠? 그렇죠.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결정고시 해버린다고. 앞으로 서울시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해지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결정고시해요. 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면 그다음부터 몇 년이죠? 그렇죠. 3년 내에 그 그린벨트에 해지된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된 그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결정하시면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그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해놓고 3년 동안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이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가 돼버려요. 그리고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는데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면 그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해놓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5년 내에 공사 착수가 없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면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나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없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실효되고요.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그다음부터 5년 내에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5년 내에 사업 착수가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된다.